네,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친 재보궐선거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락은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막판까지 집중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주게 될지 황태순 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4.19 재보선의 남은 변수와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입장 발표가 늦게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발표한 그 시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것도 오후에 했죠. 오후에 했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뭐 대통령께서 이번에 원체 뭐 9박 12일 동안 강행군 해서 보면 뭐 인디엄 아주 이례적이죠. 국가 원수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인디엄에 또 위경련에 등등등 하셔가지고 27일 날도 도착하신 날 저녁 때 보면 이완구 총리 이제 사표 수리 이제 이 부분만 정리하고 아마 4.19 재보선 끝나고 뭔가 구체적 뭐 대국민 뭐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는가 봤습니다만 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어제 오전에 있었죠. 예. 어제 오전에 했죠. 헷갈립니다. 지금 4월 오전이지 10시. 10시군요. 오전 10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용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세 번째 성완종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 이 부분을 갖다 거론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고 어떻게 보면 그 성완종 사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혼란이 다 빚어진 것이 아니냐. 먼 원인이 아니냐 하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그야말로 좀 뭐 숨이 혹 넘어가는 뭐 그런 분위기고 네 번째는 이제 정쟁을 벗어나 국민을 위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 늘 해오셨던 말씀인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민생 법안 처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좀 집중과 선택을 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성완종 문제, 성완종 특사 문제를 말씀하심으로써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이거 뭐 대통령께서 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반발하게 되고 또 보면 야권이 야권대로 결집하게 되고 또 보면은 뭐 정치개혁,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민생 법안 등 평상시 하셨던 말씀함으로써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좀 국민들의 또 특히 오늘 재보궐선거 있다 보니까 관심은 성완종 특사가 그렇게 문제였어? 라면서 초점이 글로 모이면서 하여튼 오늘 4.19 재보선이 재밌게 됐어요. 황 의원님이 성완종 특사에 대해서 오늘도 이슈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저는 갖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몸통이고 불법 대선 자금 분명하게 사과하라. 대통령이 몸통이다 얘기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디 정신이 조금 혼미하신 거 아니냐. 이게 보니까 결국 성완종 바로 그 특사, 특별 사면 문제가 쟁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원래 그냥 광주, 그러니까 저기 팽목항을 가셨다가 광주공항에서 곧바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급히 서울로 귀경을 하셔서 김무성 대표하고 회담을 하고 짤막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지금 예상되는 상황은 중간에 돌아오시면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중간에 당 쪽에서 아마 강하게 푸시를 해서 결국은 이완구 대표가 사의 표명을 중간에 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도 보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라든지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당 쪽에서 나와서 대통령도 아마 당 쪽의 그런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부랴부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아쉬웠던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저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다라면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태열 실장이 받았다고 하는 돈도 2007년도에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독일과 벨기에 갈 때 그 여행 어떤 경비금으로 받았다는 이 문제고 그다음에 홍문정 의원이라든지 유정복 시장 또 부산시장 여기도 지금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이 성완종 씨가 대선 자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검찰 좌고 우면하지 말고 나에 대한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치 자금의 핵심에 대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를 하라. 나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 그것만이 검찰의 정도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이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좀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듣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아직 뭐 유무죄가 확실을 하지도 않는데 중간에 그냥 여론에 떠밀리듯이 그만두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인지 그렇게도 들릴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어떤 시각과 관점과 좀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면 문제 방금 이제 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면은 이게 본류가 아니고 지류 중에 지류거든요. 거기다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금전 노비 돈 문제가 가지 않는 한은 특별히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본시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논란을 키워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논란의 부화 내동에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한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어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하면 그동안도 뭐 여야의 이에 대한 입장이 어긋나게 발표가 되는 것은 뭐 항상 있어왔던 일이지만 어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양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발언의 수위가 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발언의 좀 수위가 센 건 조금 전에 김경진 변호사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왜냐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리 요즘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보면 몸통이라고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부한회담이라는 표현은 그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리고 보면 물론 새누리당에서 보면은 이번에 당초 보면은 이 선거 초에 이제 보면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되면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권이 전폐할 위기였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 등 몇 명 의원들이 흔한 얘기로 뭐 소총으로 저항하듯이 아니 이거 꼭 뭐 그게 8명만 있었겠느냐. 다 과거에 뭐 여야가 같이 있지 않았겠냐 일종의 물타기 소총을 좀 쐈죠. 또 거기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성완종 씨, 성완종 씨가 왜 2차례나 특별 사면 받았어? 소총을 막 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터덕 걸려든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하 부하 내동한 것이 아니라 4월 23일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언컨대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더러운 돈 받고 사면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송스럽게도 2013년 2월에 당시에 박범계 의원이 모 방송, 모 종편에 나와서 자기가 막상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 2비서관과 법무부 비서관 하면서 보니까 지하시장이 있더라. 어마어마한 유혹이 자기한테도 왔더라. 물론 박범계는 그는 떨쳐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법률가들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불을 지핀 건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표입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놓고 지금 보면 여야 대표가 지금 보면 조금 묘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셨다. 뭐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은 이번 수사로만 봤을 때는 본류가 8명 명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 관점 봤을 때 8명 이 부분 수사에서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러나 당이론 예를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별 사면권을 놓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저런 유혹받고 사인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저런 어떤 사악함이 끼었다면 그건 이번에 밝혀내서 일벌백계해야 되고 보다 종국적으로는 앞으로 개헌하게 되잖아요. 개헌하면 특별 사면제도 없애야 돼요. 특사제도. 일반 사면, 국회 동의로는 일반 사면은 모르겠을 때 대통령의 과거 군주시대 은정권만을 베푸는 특사 부분은 이번 조만간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개헌하게 됐을 때 반드시 이 부분 짚어서 이번 딱 케이스 스타일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 8명 수사는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기본 전제도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터덕터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돌아가신 성 회장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그 선진통일당하고 새누리당이 합당한 이후 시점인 지금 2012년도 10월 이후에 네. 그 선거 과정에서 내가 몇 억을 갖다 줬다. 2억이라고 그랬죠. 지금 2억을 수차례 나눠서 갖다 줬다. 그리고 그게 선거 자금으로 써있지 홍문정 의원 개인이 먹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검찰이 지금 수사 착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특정이 돼 있고 대선 기간 중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금 이완구, 홍준표에 묵혀서 수사 착수도 제대로 지금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완종 회장 녹취록이나 메모, 지금 압수한 장보 그 어디를 봐도 이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있었다는 12월 31일자 사면과 관련해서 무슨 돈이 오갔다, 뭐 누구랑 접촉했다 이런 흔적들이 없어요. 없다면 네. 이 자체는 검찰이 수사해야 될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이 사면 자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당부의 문제일 따름이고 이 사면의 당부의 문제는 가령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보면 최시중 씨 사면이라든지 또 이건희 씨 사면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부당한 국민들이 느끼기에 부당한 사면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사면제도 일반적으로 그걸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하자 이건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딱 성완종 사면 하나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부정부패 또는 금전이 오간 흔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네. 이번에 철저히 해보자라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친히 홍보수석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스탠스고 결국은 선거에 임박해서 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자제하셨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기본인 만큼 그 내용이 좀 있고 또 특별사면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철저한 수사 부분은 조금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특별사면 논란 이야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조가 된 느낌이었던 거는 글쎄요. 저도 아까 네, 앞서 그렇게 볼수 있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않을까요? 대통령이 4가지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1번, 2번 그러니까 국민들께 유감 표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특검 수용 이 부분까지만 갔었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4.19 재보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지금 뭐 몸이 편찮으시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됐던 국무회의 있지 않겠어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이번 주 중에 홍준표가 됐든 이완구가 됐든 두 분 중에 한 분 검찰 포토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진척된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성완종 특사 문제를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니까 이미 도하신문에 나온 것이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 당시 뭐 한화갑 대표가 SOS 쳤다는 강금원 회장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노건평 씨 살아 있잖아요. 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살아 있잖아요. 이 심지어는 형님 라인, 그야말로 국가 권력의 이른바 사유화해지는 그 농단이죠. 사적 농단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를 그 말씀을 갖다 어제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저 김경진 변호사 같이 이렇게 보면 열혈하신 분들이 이게 혹시 무슨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정무적으로 조율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화가 많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9박 10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저 정상회견한다고 다니시는데 보니까 계속 뭐 보면 국내에서는 계속 대통령 물건 들어지는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화가 나셨을 수 있겠을 때 그럴 때일수록 바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정무적으로 오늘은 1번, 2번만 하시죠. 어쨌든 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유감 표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까 다 대통령이 그렇다고 무슨 수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 수사 안 그래도 대통령 그 입장 표현 보니까 두 번째 문락에 최근 뭐 중간 생략하고요.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는 대통령이 그렇다고 밝혀내라 하면 또 수사 지시라 그럴 거예요. 밝혀내 바랍니다. 또 네 번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뭐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을 수용할 것이면 이미 밝힌 바 있고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갔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99점짜리 성명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성완종이 바로 나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 김경진 변호사 같이 또 보면은 또 야당에서는 보면 이건 좀 보면 좀 정략적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의도했던 또 의도치 않았던 성완종 리스트 전국에서 지금 보면은 사면 전국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특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2007년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뭐 성완종 전 회장이 양쪽에 다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뭐 형님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친노와 친이의 싸움으로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친박은 배제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이유와 친노의 싸움이라 그럴 때 근데 친이와 친박은 같은 새누리당 같은 한 당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정당 소속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사면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지금 이 문제지. 이 자체가 뇌물 수사, 그러니까 뭐 2억 원 받았다, 뭐 7억 원 받았다,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면과 관련해 갖고 사면을 부당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의 문제점은 가령 10점 감점 요인이고 뇌물을 지금 7억 원짜리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거는 마이너스 100점 감점 요인인데 마이너스 10점 감점 요인을 가져다가 100점 감점 요인하고 똑같은 이슈로 같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 정확한 이 어떤 실상 파악보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자꾸 이걸 이슈화 시켜놓고 떠들어지다 보니까 아 이게 비슷한 문제구나라고 착각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새누리당이 보면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세우는 측면이 있고 결국은 일선 전투로서의 능력은 참 새누리당이 대단하게 뛰어나게 잘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황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 또 중요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제일 포인트는 그거예요. 확실한 근거도 없는 포인트를 지금 대통령 말씀까지 해놓으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할 길 지금 뭐 홍문정 씨 2억 수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다가 그럼 홍문정 씨 자료는 찾지 말고 그러면 사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란 말이야. 특별수사팀 입장에서 거기가 이렇게 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의혹이 네. 생기면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송환종 씨 메모라든지 압수해온 데서 보고 거기서 뭔가 돈이 간 흔적이라든지 뭔가가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의 직무유기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수사할 만한 근거가 도통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는 것을 마치 근거가 있는 이슈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상세를 시켜버리니까 그게 새누리당의 선거 능력으로서는 참 대단하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허태열 씨에게 7억을 주었다. 다음에 뭐 부산시장이죠. 저기 서병수라고 쓴 적은 없어요. 부산시장 또 유정복 시장. 그다음에 홍문정 의원에게 2억 3억에서 7억을 주었다. 홍준표 뭐 좀 경남세 1억을 주었다. 지금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펄쩍 뜁니다. 이걸 글 쓴 건 성완종 씨가 자기 쓰고 경향신문에 통한 거 다예요. 죽음의 임박에서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면 흔한 얘기로 야당에서 아니면 당장 성완종 씨가 뭐 구체적으로 거기서 뭐 근처에 그 예를 들면 그래 뭐 저 구체를 명시해서 유정복이한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써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특별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만약에 성완종한테 받았으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는 생명을 걸었어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실제 성완종 씨 특히 나는 이제 공직에서 떠났습니다. 아니죠. 국무총리에서 떠났습니다만은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 본인이 생명을 걸 정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면 48분 동안 경향신문 기자하고 이기수 부장하고 통화하면서 거의 반 이상이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욕입니다. 성완종 씨 욕인데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아주 둘이 뭉술하게 한 3천만 원 정도 아주 둘이 뭉술하게 그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저도 이거 상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완종 씨가 자기 주변에 뭐 경남 기업 등등등등등 뭐 임직원으로 일반 쪼개기 후원금 내서 합법적 후원금을 낸 걸 마치 한 3천만 원 도와주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뭐 비타 500에 박스에 뭐 돈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른바 성완종 씨의 얘기가 아니라 성완종 씨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짜깁기 해서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대전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다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듯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최소한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보면 SD와 노건평 얘기가 나오고 추북일 전 비서관 얘기가 나오고 한다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그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특사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네네.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사면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는 없었기를 바래요. 저도 2007년 12월 31일 날 74명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한 부분이 왜 이틀 만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75명으로 확 변경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검찰이 힘이 딸려서 못 하시겠다면은 국정조사를 하던 네.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하던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시간도 지금 이 특별사면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4.19 재보선이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또 투표율 이런 것들을 변수들로 많이 꼽으시던데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상당히 지금 박빙의 판세인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보니까 인천 서구하고 강화가 지금 투표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만큼 박빙이고 치열하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지금 광주 서구거든요. 네. 서구도 아마 천정배 후보하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지금 조용택 후보 사이에 네네. 상당히 지금 치열하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데가 지금 성남 아니겠습니까? 성남은 대충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제 거기가 또 이제 오늘 선거일이니까 예, 이름 밝히지 마시고. 예. 뭐 조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투표율이 낮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조직 가동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인천 서구,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관악 이 세 군데는 정말 치열하게 박빙의 네. 어떤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저녁 한 9시, 10시에 뚜껑 까보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좀 오전에 비도 내렸잖아요. 이것도 예.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 오고 이제 미국에서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정치학계에서 사실은 뭐 리퍼블리칸 블루라는 표현도 있고 합니다만 뭐 공화당의 푸른색이란 푸른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고 한데 실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대요. 왜가 실제 투표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비바람이 몰아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보면은 투표율 변수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도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네. 실제 오늘 투표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어제 대통령의 어떻게 입장 표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특사 문제를 갖고 여기서 보면은 각 진영 논리를 확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갖다 지지하는 층에서는 흔한 얘기로 뭐야? 그야말로 박근혜 문재인 대표 말씀하시는 대로 뭐야? 안 되겠어. 표로서 심판해야 되겠어. 결집합니다. 또 보면 새누리당 갖다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럼 그렇지. 뭐 자기들 뭐 잘한 게 뭐 있다고. 우리도 한번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 쟁점은 확 사라지고 없고 막판 4월 29일 투표 당일에는 사실 어제 대통령 그 입장 표명 갖고 확 진영이 나뉘는 그래서 그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쟁점이 사실은 네. 아주 조그만 꼬리가 그냥 큰 몸통을 흔들어 버리고 그게 맥도도가 아니에요. 예. 꼬리가 몸통 흔드는 거예요. 예, 도대체 뭐가 몸통이고 뭐가 꼬리인지 아무도 지금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놔서 보면 볼수록 새누리당의 능력은 놀랍고 참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